안녕하세요. 놀러와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좀 요즘 이슈가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김병만 씨 사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간단히 한번 타임라인 정리 한번 해보면 네. 일단 김병만 씨가 아마 2010년도에 지금 전처와 결혼식은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만 네, 해서 맞아요. 혼인 생활을 시작했고 당시 우리 전처 소생의 9살 딸이 있었습니다. 9살 딸을 친자로 입양했습니다. 입양이라는 게 있죠. 계부 관계가 아니라 친양자로 입양을 해요. 여기가 포인트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아마 언론에 나온 거 보면 좀 장기간 별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장기간 별거를 하시다가 2019년에 이르러서 이제 이혼 소송을 개시했고요. 이게 이제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가서 2013년 4년 뒤에 대법원에서 이제 이혼은 확정이 됐어요. 다툼이 많았네요. 네, 이혼과 이제 별개로 이제 파양도 그 9살 딸 친양자 입양했던 거에 대해서 파양 소송도 진행했는데 2020년에 이제 첫 파양 소송을 했는데 기각됐대요. 맞아요. 그랬다가 또 두 번째 파양 소송도 기각됐다가 세 번째 2024년에 세 번째 파양 소송을 했고 2025년 8월 8일 날 서울 가정법원에서 드디어 파양 인용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맞아요. 파양이 쉽지가 않아요. 인용을 인용받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막 복잡한 이슈가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아무래도 좀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께서 좀 생소하다고 느끼실 만한 게 친양자 입양, 일반 입양과 어떻게 다른가. 보통은 그냥 입양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맞아요. 친양자는 뭐지? 이렇게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한번 맞아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친양자 입양 제도 자체가 2000년대 들어서 그 이후에 새로 생긴 제도거든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일반 입양은 친부모와 자녀, 그 다음에 양부모와 자녀 둘 다 부모 자녀 관계가 계속 유지가 돼요. 상속도 양쪽으로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친양자 입양은 다른 게 친양자 입양이 인용이 되면은 기존의 친부모와 자녀 관계, 가족 관계가 완전히 단절됩니다. 네. 이제 더 이상 친부모와는 부모 자녀 관계도 아니고 상속 관계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서류상으로도 안 나와요. 일반 입양은 양쪽이 다 나오는데 친양자 입양을 받게 되면은 이제 양부모와만 가족 관계 형성되고 상속도 이쪽에서만 받게 됩니다. 네. 친양자가 훨씬 더 강하게 양부모와 이어지는 셈이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파양도 정말 더 어려워요. 일반 입양 같은 경우에는 파양이 서로 뭐 합의가 됐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3년간 연락이 되지 않았다 혹은 부당한 대우를 했다 이런 사유로도 입양을 이제 관계를 단절할 수 있는데 친양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친부모처럼 입양 관계를 유지하겠다이기 때문에 웬만한 걸로는 파양이 쉽지 않습니다. 일단 크게 파양을 생각할 때 일반 입양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협의만으로 파양이 가능하죠. 반면에 친양자 입양은 그렇진 않습니다. 친자처럼 양자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로 파양을 하는 건 불가능하죠.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툰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맞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송 가서 그 김병만 씨도 첫 번째, 두 번째 다 기각 나온 것처럼 파양이 인정 안 되고요. 보통 인정되려면 폐륜적인 행위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 폐륜 행위가 법원이 정말 보수적으로 판단해요. 뭐 사이가 나빴다, 조금 갈등 관계가 있었다 이 정도로는 절대 인정이 안 됩니다. 친양자 같은 경우 이제 부모 측 사유로는 학대했다, 맞아요. 학대했다, 유기했다, 그 정도 이제 동의를 아주 현저히 해쳐야 되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친생자의 경우에서 친권 박탈에 거의 준하는 정도의 사유로 강화되어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양자 쪽 입장에서도 양친에 대해서 폐륜행위 정도는 되어야 이게 결국 파양 사유가 됩니다. 김병만 씨 같은 경우 결국 이제 뭐 삼보초려라고 해야 되나 3번 만에 파양 결정을 받았는데 폐륜 행위가 있었다라고는 아마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언론에 나온 거 보면. 근데 처음에 나왔을 때 기사들은 뭔가 이제 전 부인과 전처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사실 그것도 사실 일반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이혼 사유 같은 거 만들기 위해서 이제 뭐 실제로 있었을 수도 있고 한데 뭐 김병만으로부터 많이 뭐 폭행을 당했다, 가정폭력을 많이 당했다 이런 걸로 이제 형사적인 문제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형사적인 문제를 이제 고소하고 할 때 그 자녀가 양자가
그 자기 친모의 편을 들면서 뭐 내용적인 어떤 진술을 했다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있었던 거는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김병만 측에서 이제 내세웠던 파양 사유 중에 하나는 그 내용이 이제 무고를 했다. 무고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도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기사에 나왔을 때는 뭐 무고로 인해서 마치 이 파양이 인정된 것처럼 이제 그런 기사들이 조금 있었는데 맞아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재판부가 이 무고가 이게 폐륜이다 이렇게 인정한 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까지는 아니다.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폐륜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좀 부모를 그냥 좀 뭐 막대하고 뭐 이런 것도 사실은 폐륜적 행위야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게 법적으로 폐륜이라고 인정되기는 어렵거든요. 맞아요. 네, 부당한 대우 맞아요. 정도? 네, 부당한 대우 정도죠. 폐륜 정도는 아니에요. 폐륜에 이르지 않았으면 사실 파양 사유가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폐륜이란 키워드는 판결문에 없었고 네. 그냥 자녀도 이미 만 25세 이상이다, 성년이다. 그리고 서로 간에 이 자의 복리를 생각해서 도저히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이런 정도로 애둘러서 좀 표현을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폐륜 때문에 파양입니다라는 내용은 없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팩트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친양자 파양에 관한 판결들을 조금 보면은 사실상 법적으로는 친양자 파양 사유가 그러니까 부모 측에서는 이제 아동 학대에 가까운 그런 행위, 자측에서는 폐륜적 행위 그렇죠. 이 두 가지인데 사실상 친양자 파양의 판결에서는 그거에 이르지 않더라도 자녀가 이제 성인인 경우에는 조금 법적인 내용보다는 조금 넓게 인정해서 판결들이 나오는 것 같다. 이런 경향은 좀 있습니다. 맞아. 법원에서 강제로 뭐 이미 뭐 양부모와 그쵸. 네. 양자 사이에 사이가 다 틀어졌는데 틀어졌네. 억지로 너희 부모의 인연을 그쵸, 이건 그쵸. 좀 바람직하지 끝까지 않다는 맞아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미성년자일 때 좀 다를 수 예, 있지만 그렇죠. 자녀가 성년이라면 성인에 이르렀을 때 네. 뭔가 파양 청구가 됐을 때에는 네. 아무튼 실질적으로 정말 관계가 파탄됐다라고 네. 하면 네. 좀 인정이 되는 그리고 서로 어느 추세지 않나. 정도 그 파탄의 관계에서 이제 그냥 서로 끊어내겠다라는 그 의사가 어느 정도 있으면 파양이 인용되는 네. 결정이 내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김병만 씨 사건 네. 정리해봤는데요. 네. 일단은 뭐 친양자 입양과 일반 입양 차이가 있었죠. 네. 친양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입양 같은 경우에는 친부모와 양부모 모두 다 관계가 이어져 있다 그렇죠. 치면 친양자 입양 같은 경우에는 일반 친부모는 완전 관계가 그렇죠. 끊어지고 단절됩니다. 양부모와의 관계만 부모 관계가 인정된다. 네. 그래서 친자처럼 굉장히 강하게 보호가 되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 파양에 있어서도 어렵다. 일반 입양의 경우에는 파양은 협의상 파양이 가능하지만 친양자는 소송으로만 가능한데 맞아요. 그 소송도 사유가 그쵸? 명확해야 되고. 부의 네. 입장에서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학대. 아동학대에 준해야 되고 네. 자의 이제 사유로는 폐륜. 폐륜행위 네. 돼야 된다. 네. 라고 정리해봤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지금까지 놀러였습니다.